자, 네트워크 관리사 1급 1급이죠. 1급 기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1급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할 때 그 보안기사에서도 보안기사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같이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기사 소개는 뭐 요 사이트에 그 보안기사.com이죠.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IP 어드레스 128.3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한 거는 뭐냐? 이게 이제 요거 하나가 8비트죠. 0이 8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컴퓨터는 배수니까 지금 끝에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를 보면 되겠죠. 요거 여기 보면 얘 하나만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요거 하나를 이렇게 열어봤을 때 배수가 맨 끝에 1자리는 1입니다. 1, 2, 4, 8, 16, 32 배수로 올라가요. 64, 128. 그럼 끝에가 128인 거죠. 그럼 얘 앞에가 128이니까 요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1로 된다라는 거는 이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끝에 같은 경우에도 끝에가 3이잖아요. 2하고 1이 있죠.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죠. 그러니까 11 다 11이네요. 그죠? 11. 그리고 중간 번호 중간에 요거 그죠? 2번이니까 2, 1이니까 여기가 요렇게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죠. 얘는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얘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이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4가 됐어요. 근데 얘는 앞자리가 1이네요. 그럼 이게 128이거든요. 이게 128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얘는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럼 8, 4, 2, 1. 그러니까 1, 1 두 개 더하면 8 더하기 2 하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자, IP 어드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98.5는 개별 호스트에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다. 여기 끝에가 255죠. 이거는 브로드캐스트로 예약되어 있는 IP입니다. 그래서 개별 컴퓨터에다가 할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 되는 거고. 자, C클래스 255.255.255.0. 그래서 이거를 1의 개수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8개, 8비트, 8비트, 8비트. 그러니까 38에 24. 그래서 슬래시 24 이렇게도 표현한다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CIDR 표기법이라고 말한다. 근데 호스트가 12개일 때 분할할 수 있는 최대 그 서브넷의 그 수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스트가 12개를 할당하려면 그죠? 이제 자릿수가 필요한 거죠.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그러니까 0이 4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8비트니까 4개가 남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해서 2의 4승, 즉 16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에 4번이 되는 거죠. 자, IP6 626 6의 프로토콜의 구조는 해놓고 이렇게 썼는데, 그죠? 128비트. 그죠? 128비트 주소 체계. IP 버전 4는 32비트 주소 체계가 되어 있죠. 자, TCP 헤더 포맷에 대한 거를 옳지 않은 것은, 자, TCP 헤더는 32비트입니다. 소스 포트는 32비트 포트구나. 소스 포트는 32비트 필드로 TCP 연결에 대해서 지역 호스트의 TCP를 포함한다. 소스 포트 번호는 16비트입니다. 16비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린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자,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다음에 클래스의 그 6번이네요. 다음에 클래스의 주소가 이제 다른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클래스에 지금 2, 3, 뭐 2,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보면 2, 3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매핑해서 이거는 봐야 되는데, 이제 4번만 다르죠. 240 뭐 2클래스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TCP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비연결형 서비스. 이게 아니죠. 비연결형 서비스. 커넥션 리스. 이거는 UDP입니다. 그리고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연결 지향 서비스예요. 그래서 UDP보다 속도가 빠르다. 속도는 UDP가 빠르죠, 또. 그래서 1번은 UDP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8번. U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랭스는 데이터 길이를 제외한 헤더의 길이다. 이 랭스는 데이터 길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 체크섬. 이거는 UDP도 무결성 검사를 하고 있다. 그쵸? 요거는 알아두세요. UDP도 체크섬이 있고
TCP도 체크섬이 있습니다. 자, TFTP는 69번 포트를 쓰고 UD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CP 체크섬, 이 TCP라는 게 아니죠. 그죠? UDP 씁니다. 그리고 인증이 없다. 그래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된다. 전송 계층, TCP와 UDP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IP는 네트워크, ARP 네트워크, SNMP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니까. 11번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뭐냐, IP 어드레스에서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목적지 호스트의 IP 어드레스가 동일 네트워크 상에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호스트와 네트워크 IP로 구분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는 네트워크를 몇 개를 만들지, 마치 강남구에 삼성동, 역삼동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동네를 몇 개를 만들지를 구분하고, 호스트는 역삼동의 지배 주소를 몇 개를 만들 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2번이죠. ARP와 RARP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옳지 않는 것은, ARP는 뭐 IP를 맥 주소로 바꾸는 거고, RARP는 또 반대죠. 그죠? 자, RARP는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해당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하드웨어의 실제 주소를 얻는다.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의 실제 주소를 통해서 IP를 얻는 게 RARP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메일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거 SMTP, 네트워크 모니터링 SNMP, 그죠? UDP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를 빠르게 하는 거 TFTP 프로그램, 그죠? 자, 14번 응용 계층 수준에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은 뭐냐? 이제 여기 핵심적인 거는 뭡니까? 응용 계층 프로그램 단에서 그게 SSH죠. 그래서 SSH는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용 계층에 해당되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SSH를 연결하려면 저번 그 이전 강의 때 제가 이제 예제를 보여줬는데, 리눅스에서 일단은 뭘 해야 돼요? 서비스를 실행해야죠. 현재 지금은 이제 제가 실행이 되겠어요. 22번만 딱 보면 SSH라는 프로그램이 리슨,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22번 포트에서 0.0.0.0 누구나 다 연결할 수 있다. 이 스텝 리시드, 현재 요거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암호화한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입니다. 라우터에서 에러를 리포트하고 에러를 찾고 에러를 보고하는 거 ICMP 프로토콜. 그래서 ICMP 에코 리퀘스트, ICMP 에코 리플라이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핑이죠. 따따따.키사.ol.kr 이렇게 주면 리퀘스트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리퀘스트. TTL은 이제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이 되면 파기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플라이로 주고받는다. 이거 다음에 단편화 금지, 그죠? Don't Fragment, 그죠? 뭐 이건 의미가 있는 문제네요. Don't Fragment를 포함하고 있는 건 플래그입니다. 플래그.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if config라는 커맨드를 치면 네트워크의 그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MTU라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 MTU, 요게 맥시멈 트랜스퍼 유닛의 약자로 기본값이 1500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3000바이트 크기의 패킷을 만들었어요. 근데 MTU가 지금 보니까 15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최대 크기예요.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죠.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분할이 되면 파라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파라그먼트의 구분자가 어딨냐? IP 헤더에 플래그지에 있어요. 그래서 don't 파라그먼트는 분할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파라그먼트는 분할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할이 되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지 다시 조립을 하지 않겠어요? 3000바이트로. 그래서 그거는 요 헤더 중에 여기 오프셋이라는 헤더가 있습니다. 오프셋에 분할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멀티캐스트에서, 멀티캐스트는 뭡니까? 특정한 그룹만, 그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즉, 이거 간단히 그냥 이해하면 돼요. 유료 가입자만 내 데이터를 수신 받으세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유료 가입자의 명단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IGMP라는 거죠.
자, 국제표준화기구준 랜에 대한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 즉 이 랜의 의미가요, 거리 기반으로 내 메시지가 어디까지 날아가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분류했다 이겁니다. 그게 IEEE 위원회, 그죠? 위원회에서 분류를 했고, 만약에 3m에서 5m 정도가 나가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IEEE 802 위원회예요. 802.15로 시작하고, 만약에 50m 정도 나가면 우리 랜이죠. 802.11로 시작되고요. 20에서 30km 날아가면 802.16으로 시작하고요. 100에서 200km 802.20 이렇게 네트워크를 거리에 따라 나눈 게 IEEE이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류 검사 방식, 이거는 뭐냐, 자, 문자 단위로 오류를 검사하는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한 개의 홀수와 한 개의 짝수계, 즉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 사실을 검출한다 이거죠. 그게 페리티 검사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0, 1, 1, 0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게 이제는 내가 보내는 데이터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1비트를 추가해. 그러면 지금 1의 개수가 몇 개인지 봐볼게. 하나, 두 개, 짝수개죠. 그러면 내가, 야, 여기에다 내가 1을 이렇게 하나 넣게. 이게 페리티 비트예요. 그러면 1의 의미가, 야, 짝수야, 그런 뜻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날라오다가 한 비트가 깨졌어요. 깨져서 요게 1로 이렇게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됐죠. 이 검사를 하는 게 페리티 비트인 거라는 거죠. 해밍 코드는요, 페리티 비트와 똑같은데요, 1비트를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추가된 페리티 비트별로 1비트만 깨지면 만에 하나 고칠 수도 있어. 그래, 교정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전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블럭의 길이를 채널의 상태에 따라 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바꾼다. 어댑티브 ARQ인 거예요. 그래서 채널의 상태에 따라서 동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어댑티브 ARQ다. 그죠? 이게 뭐 제일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블루투스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가보죠. 패킷 교환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전송되는 패킷을 변환하지는 않아요. 이거 교환기가 하면 안 되죠. 교환기는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교환, 우리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교환, 연결해줘. 그리고 연결만 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음성을 변조할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자, 네트워크의 동작을 감시한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SNMP, 그죠?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토콜의 이름. 23번. 자, 23번을 보면 무선 통신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여기 핵심이 코드입니다. 코드 딱 그러면 뭐예요? CDMA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대역이 있으면 여기 대역은 이제 무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폭이 100메가라고 쳐볼게요. 100메가 bps, 1초에 100메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FDMA라는 거는 10메가씩 끊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무식하게 10메가씩 끊으면 100메가면 10개씩 끊을 수 있죠. 그러면 10명이 10메가씩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FDMA는. 물론 딱 이렇게 칼처럼 10메가씩 못 끊습니다. 왜냐면 충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8메가로 끊고 2메가 남겨두고, 그래서 그걸 가드밴드, 보호 대역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일정하게 끊는 게 FDMA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걸 안 끊어요. 안 끊고 누가 통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끊어요. 그걸 타임 슬라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TDM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조각, 타임 슬라이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CDM에는요 안 끊어. 아무것도 안 해. 시간대도 안 끊는, 그냥 무조건 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쏘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통신하면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충돌이에요. 이게. 근데 이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코드 값입니다. 이 코드 값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중첩해서 쓰겠다. 그게 바로 CDMA가 되는 거죠. 아날로그 전송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신호 처리 과정으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그죠? 표본화 양자 부호화, 정보 없죠? PCM 변조, 이거 전 시간에 얘기했죠. 전기출 불이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 표본화 양자 부호화, 이거 정보 처리 기사의 단골 문제입니다. 자, 광통신 전송로에 대한 설명으로, 이것도 협대요. 그죠? 잠깐만요. 광통신,
25번을 그죠? 25번에 맞죠? 협대역. 예. 협대역은 뭐예요? 좁은 저속, 뭐 좁은 의미 그런 뜻입니다. 협대역이라는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기출 문제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인 거고. 26번 정보를 실어 나르는 기본 단위가 계층별로 표시되어 있다. 옳지 않는 것은 1계층 x.25 그죠? 이 x.25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제 통신 기술인데 사실은 과거에 썼던 어떤 에라 처리가 엄청나게 많은 통신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4계층은 트랜스포트 계층 TCP와 UDP가 있으니까 세그먼트, 네트워크, 패킷 그죠? 그 다음 2계층 데이터 링크의 프레임인 거죠. 1계층은 전기입니다. 전기 비트 단위로 비트죠. 결론적으로 여기는 비트가 되겠죠. 자 27번 볼게요. 데이터 트래픽의 고속 전송을 위해서 데이터 링크 다중화 그죠? 다중화를 수행하는 패킷 교환 기술로 패킷 교환 기술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관점에서 프레임 모드 베어링 서비스라 불리우는 것은 뭐냐? 그냥 프레임 릴레이네요. 그렇죠? 프레임 릴레이.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백본 네트워크 기술이 있어요. 백본이라는 말이 뭡니까?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 자동차로 치면 교차로 이게 망가지면 모든 네트워크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홍길동이가 있고 갑순이가 있으면 여기에 전달하는 요 네트워크 이거를 백본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과거에 오류가 하도 많아서 에러 처리가 많은 게 x.25가 나온 겁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프레임 릴레이예요. 이 프레임 릴레이는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x.25가 에러가 너무 많은 에러 처리하는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줄인 거예요. 왜? 선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프레임 릴레이 기술인 거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는 ATM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내용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28번 문제죠. F디스크 파티션 나누는 거죠.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뭐냐? T는 파티션의 시스템 아이디를 변경한다. 뭐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그냥 뭐 틀리세요. 어차피 100점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18에 1번 맞죠? 네. 이거는 뭐 옵션을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파치 웹서버 하는 거죠. 아파치 웹서버에서 HTTPD 콤프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죠? 틀린 것은 뭐냐? 스타트 서버 5는 웹서버가 시작할 때 5번째 서버를 실행한다. 그런 게 아니죠. 스타트 서버는 아파치가 생성할 때 생성하는 자식 프로세스의 개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80번 포트에서 HTTPD라는 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한 개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거는 루트 유저로 뜹니다. 그럼 누군가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요놈이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요청을 하면 이걸 처리할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걸 처리하고 있으면요 다른 요청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식 프로그램에다가 이 요청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또 오면 이렇게 넘겨줘요. 그랬을 때 이 자식의 개수를 몇 개 띄울 거냐? 5개 띄우겠다. 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1명 이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맥스 클라이언트는 최대 150개까지 띄우겠다 이거죠. 이거의 개수는. 그래서 1대1 통신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80번의 요놈은 계속 리슨 상태,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VI 명령에서 변경된 내용을 저장은 W입니다. W. 그리고 이 콜론은 나 명령어 입력할 거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종료는 Q예요. Q. 그래서 저장하고 끝내? 그러면 1번이 되는 거죠. 끝내는데 느낌표. 모든 거 취소하고. 그죠? 취소하고. 예, 느낌표는 취소입니다.